권력이라는 게 속성이 일단 손에 들어가면 유지하고 싶어 하고 더 확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커진 정부, 강해진 정부의 속성이 아마 유혹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손안에 들어온 일종의 권력이죠. 커진, 강해진 권력을 계속 유지, 강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좌파 전체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이 토양이 매우 비옥해졌다. 어려워지니까 좌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나라의 통제가 코로나 극복에 이런 비상사태의 유효적절한 대처수단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좌파 전체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독재의 유혹에 아마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화두로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 반열에 오른 피케티 같은 사람은 이 기회에 사회주의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난 1년 정도의 코로나 전국에서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했던 가치의 충돌은 바로 이 충돌입니다. 자유와 안전, 안전과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가 어떤 사회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극복의 정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처럼 프라이버시를 희생을 해서 방역을 성공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나라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코로나를 극복을 했고, 서구처럼 방역은 조금 어렵지만 프라이버시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외신을 통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마스크 안 쓰겠다고 데모하는 나라, 시위하는 나라 많이 봤죠. 그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 사람들 참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비상시국에 마스크 안 쓰겠다고 데모를 해? 우린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은 생각이 우리랑 달라요. 아무리 안전이 중요하지만 내 자유를 함부로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딜 가나 이 QR코드 들어갈 때, 식당에 들어갈 때 이렇게 대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됩니다. 저도 아무 소리 않고 돼요. 서양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가는 거를 여기저기 흔적을 남긴다고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가치 체계는 18, 19세기에 자유라는 걸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조상들의 역사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프라이버시를 공공에게 그냥 내놓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능적인 거부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 바로 이 가치의 충돌이 오늘날 이 극복의 편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위쪽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른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셧다운 혹은 록다운, 영업 제한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하는 이런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구사한 정책이죠. 밑에 까맣게 표시된 것들은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CCTV가 공공장소에 다 붙어 있고, 안면인식 기술이 이 빅데이터 덕분에 발전해서 범죄자도 그걸로 다 잡아냅니다. 중국은. 꼼짝달싹 못하는 통제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게 코로나 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심지어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차는 안심밴드 같은 걸 착용시킨다고 하는 발상도 나왔고, 맨 앞에 있는 이 확진자 동선 추적 신상정보 공개 정도는 우리나라도 구사를 했던 정책 수단입니다. 이거 서양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죠. 저항이 매우 강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그냥 순응하고 따라준 덕분에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중국식이냐 서구식이냐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중국의 통제사회가 구사했던 정책 수단을 많이 채용을 해서 별 국민들의 저항 없이 통용시켜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고, 서구 사회는 아직도 그 사회적인 논쟁의 와중에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정부의 이런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린 그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또 유발 하라리 같은 이런 석학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거 두 개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 이거 두 개 다 잘 양립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 말하자면 두 개의 가치가 다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헌법 가치의 두 개의 충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뭐 신체의 자유, 뭐 재산권의 자유, 이게 다 기본권이죠.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거 다 기본권이라고 우리 다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헌법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30조는 이런 지금 나열했던 기본권 같은 것조차도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 써 있는 것처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혹은 공공복리와 같은 급박한 상황,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제한할 때 항상 법률로서 해야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법률로서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10개월, 11개월을 되돌아봤을 때 이 원칙이 지켜졌느냐? 이건 각자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냥 내놓았던 자유라고 하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기본권이 과연 소구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고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걸 인정받고 내놓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사실 사회적인 공론화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얼떨결에 하고 온 거죠. 이제는 좀 한 1년 지났으니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요약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었어요. 이번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일본은 지금 확진자 숫자를 팩스로 집계한다는 걸 아마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린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린 이미 IT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페이퍼리스 오피스 이미 구현되고 있었죠. 그런 전자정부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전 세계 1위 전자정부 시스템이 10년 이상 됐습니다. 제 기억에 한 15년 정도를 연속 1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그런 기본권에 대한 굉장히 순종적인 포기죠. 일종의 자발적인 포기죠. 정부에 대한 협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하는 성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제 이 중국 모델과 서구식 모델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벌어질 것이고 이른바 감시국가로 가는 아까 이제 독재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라는 것은 권력의 속성상. 이제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라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촉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예외 상황이 상시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학계로부터 분명히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언급이 종종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아마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것이 어떤 담론으로 자리 잡고 정리되는 양상이 전개가 될 것이다.